여러분, 잠잘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사실 잘못된 수면 자세 하나가 뇌에 찌꺼기를 쌓이게 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수면 자세와 뇌 건강의 놀라운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단 한 가지 자세만 바꿔도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수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왼쪽으로 자야 뇌 청소가 잘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자면 소화가 안 돼서 치에 온다고 하고, 심지어 똑바로 누워 자면 뇌에 독소가 쌓인다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밤새 자세 바꾸느라 오히려 잠을 설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특정 방향으로만 자려고 애쓰시다가 목이랑 어깨만 아프신 경우도 많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잠자는 자세가 치매를 막아주는 결정적인 열쇠일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치매든 파킨슨병이든 이런 무서운 뇌 질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뇌에 찌꺼기가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도 만들고,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제때 치워지지 않고 계속 쌓이면 그게 바로 치매로 가는 길이고 파킨슨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언제 이 찌꺼기들이 치워질까요? 바로 우리가 자는 동안입니다. 그것도 깊이 잠들었을 때만이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고 하는 일종의 야간 청소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가 점점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자야 이 청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느냐?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세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뇌에 쌓이는 이 독성 찌꺼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둘째, 그렇다면 이 글림프계라는 뇌 청소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셋째, 인터넷에 떠도는 수면 자세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그럼 우리는 오늘 밤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네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야 하는구나. 이건 당장 확인해 봐야겠구나. 이런 명확한 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뇌에 찌꺼기가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도대체 뭔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녀석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이에요. 우리 뇌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매일매일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이게 제대 치워져야 하는데 치워지지 않고 쌓이기 시작하면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마치 녹슨 쇠가 점점 부식되듯이 우리 뇌가 조금씩 망가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실제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60대 중반이신 분이 75세쯤 치매 진단을 받으신다면 사실은 50대 초반부터 이미 뇌에 독소가 쌓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럼 파킨슨병은 어떨까요? 이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다른 종류의 독성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뇌의 특정 부위에 쌓이면 손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기 한참 전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마구 휘두르거나 심지어 옆에서 주무시는 배우자를 때리는 분 계세요. 이거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걸 렘수면 행동장가애라고 하는데요. 2023년 국내 연구에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향후 파킨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게 밝혀졌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부인이 데리고 오셨어요.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악몽구나 보다 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죠.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렘수면 행동장애가 이미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이다. 10명 중 1명씩 꼴이에요. 그리고 이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올라갑니다. 80세가 넘어가면 명 중 1명이 치매를 앓으신다는 겁니다.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에서 2%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치매나 파킨슨병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이미 망가진 뇌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기억력도 괜찮고 손도 안 떨리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는 독소가 쌓이고 있다고요.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거니 뇌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찌꺼기가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뇌세포가 손상되면 또 찌꺼기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그럼 이 끔찍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독소들이 쌓이기 전에 미리 치워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 글램프계가 등장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의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의 뇌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글림프계라는 게 뭐길래 이게 뇌를 청소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게 있어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수거하는 하수도 시스템 같은 거죠. 그런데 뇌에는이 림프계가 없습니다. 대신 글림프계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글리아 세포와 림프계를 합쳐서 글림프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뇌의 전용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글림프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세포들이 살짝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뇌세포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쏴하고 흘러 들어가요. 마치 골목길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 청소하는 것처럼요. 이 뇌척수액이 베타 아밀로이드며 알파 시누클레인이며 온갖 찌꺼기들을 쓸어 담아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청소 시스템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얕게 자거나 자다 깨다 하면 뇌세포가 충분히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럼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밤새 뒤척이면서 자면 뇌 청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자야 이 뇌척 수액이 잘 흐를까? 이게 바로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그 이야기죠. 2015년에 미국 스터니브룩 대학과 로체스터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옆으로 눕히고 똑바로 눕히고 엎드려 눕히고 해서 뇌 녹물 제거 효율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효율이 좋았고 엎드린 자세가 가장 안 좋았어요. 똑바로 누운 건 그 중간쯤 되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어요. 첫째, 이 연구는 사람이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쥐랑 사람이랑 뇌 구조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둘째, 이 연구에서는 왼쪽으로 눕는 게 좋은지 오른쪽으로 눕는 게 좋은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옆으로 눕는 것 자체가 다른 자세보다 낫다는 것만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왼쪽으로 자면 뇌 청소 효율이 25% 높아진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먹이면서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25라는 숫자는 수면 자세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연구 수면이 부족할 때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25에서 30% 더 높아진다는 연구에서 나온 숫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 완전히 엉뚱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오른쪽으로 자면 소화가 안 돼서 뇌 청소를 방해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자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반대예요. 왼쪽으로 자면 심장이 눌려서 불편하니까 오히려 오른쪽으로 자는 게 편하다고 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수면 자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뭔지 아세요?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끊기는 겁니다.
보통 심하게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러다가 컥 하고 숨을 몰아쉬고 또 코를 골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숨이 끊기면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뇌가 깜짝 놀라서 각성 상태가 돼요.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글림프계는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한다고요.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각성이 반복되니까 깊은 수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소할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수면 자세가 청소 효율을 몇 퍼센트 높이느니 낮추느니 하는 것보다 청소 시간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수면 무호흡증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술도 큰 문제예요. 술을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알코올 림프계의 청소 기능을 직접적으로 30% 이상 떨어뜨려요. 술 마시고 자면 자는 것 같아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면 뇌혈관 주변에 미세한 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럼 뇌척 수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요. 청소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청소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면 자세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느냐,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지는 않느냐, 술이나 만성 질환이 청소 시스템을 방해하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부터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급한 건 수면 무호흡증 확인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코를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 자꾸 졸립니까? 배우자분이 옆에서 당신 자면서 숨 안 쉬는 것 같다고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하룻밤 병원에서 주무시면서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확인되면 양압기라는 기계를 쓰시게 되는데 자는 동안 코에 마스크를 쓰고 공기를 계속 넣어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적응하시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뇌 청소 시스템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수면의 최악입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시는 건 착각이에요. 술은 뇌를 마취시키는 거지 재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못하게 만들고 청소 효율도 30% 이상 떨어뜨립니다. 진짜 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녁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낮에 점심 한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저녁 술만큼은 피하세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글림프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5일만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좋아지고 뇌척수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땀 뻘뻘 흘릴 필요 없어요. 편하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혈압하고 혈당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받으신 분들 약 드시는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이게 단순히 혈압 수치,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뇌 혈관이 망가지고 뇌척수의 흐름이 막히고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약 드시는 거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5번째, 오메가3 드세요. 특히 DHA 성분이 중요한데요. 이게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뇌척수액이 더 잘 흐르거든요. 등푸른 생선 드시면 좋고, 그게 힘드시면 오메가3 영양제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 날 꾸준히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6번째, 이제 수면 자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특정 방향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본인이 편한 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됩니다. 다만 엎드려 자는 건 피하세요. 이게 목이랑 척추에도 안 좋고 뇌 청소 효율도 제일 낮았으니까요. 똑바로 누워 자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옆으로 돌아 누워 보세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불편하시면 바디 필로우라고 긴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도 편하고 자세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디 필로우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자는 게 나을 수 있고,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이 편하실 수 있으니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편하고 깊이 잘 수 있는 자세가 최고입니다. 7번째, 요즘은 글림프의 기능을 미리 검사할 수도 있어요. MRI 검사를 받으실 때 ALPS 지수라는 걸 측정하는데요. 이게 뇌척수액 순환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글림프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뜻이고 앞으로 치매 위험이 높다는 신호예요. 특별히 증상이 없어도 60대 이상이시면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마시고요. 우리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리듬이 일정해야 글림프계도 제대로 작동해요. 자, 정리할게요. 수면 무호흡증 확인하고 저녁 술 끊고 매일 걸으시고 혈압 혈당 관리하고 오메가3 드시고 편한 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뇌 청소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을 기억하세요. 이쪽으로 자면 치매가 온다는 게 사실일까? 이제 답이 명확해졌을 겁니다. 수면 자세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셨죠?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매일 밤 청소가 필요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알파 시누클레인 같은 독성 찌꺼기들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데 이게 증상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멀쩡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글림프계라는 뇌 청소 시스템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수면 무호흡증, 알코올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수면 자세가 청소 효율을 몇 % 높이느니, 낮추느니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셋째,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확인하고 저녁 술 끊고 매일 걸으시고 혈압, 혈당 관리하고 오메가3 드시고 옆으로 편하게 누워서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특히 왼쪽으로 자면 25% 효율이 높아진다는 식의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간 이야기들 조심하세요.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쥐실험 하나 가지고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수면 자세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엎드려 자거나 똑바로 자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건 개인차가 커요. 위산 역류 있으신 분은 왼쪽이 나을 수 있고, 심장 질환 있으신 분은 오른쪽이 편할 수 있어요. 본인 몸에 맞춰서 가장 편하게 깊이 잘 수 있는 자세가 정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세가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밤새 뒤척이지 않고 깊이 푹 자는 거예요. 그래야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뇌에 쌓인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코도 골고 술도 매일 마시고 혈압도 높은데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술 한 잔 줄이시고 내일부터 30분씩 걸으시고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수면 무호흡증 검사 받으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미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술도 안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하시는 거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뇌를 지키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나 파킨슨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낮에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느라 바쁘고 밤에는 그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들을 청소하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성실한 우리 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세요. 깊이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뇌를 위해 뭘 했을까? 술을 마셨나? 걷기라도 했나? 제 시간에 약을 먹었나?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잘해보자고 다짐하세요. 그게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